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29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같은 기업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부처의 공무원 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2년 동안 증가한 이런 부처들의 공무원 수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증원한 인원의 약 2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4일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공무원 한 명 늘 때 규제 하나씩, 기업 숨도 못 쉴 지경,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 이후에 시리즈로 각 부처마다 공무원 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실태를 계속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데, 자, 그 보도에 기반해서, 그리고 제가 인사혁신처에 들어가서 확인한 이러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인사혁신처에 들어가면은 각 연도별로 각 부처마다 공무원 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가 다 나옵니다. 네,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각 부처 중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원 증가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작년 말 기준으로 공정위 직원은 694명입니다. 2016년 588명에 비해서 18%가 늘어났습니다. 네, 같은 기간 다른 부처는 인원이 어떻게 증가를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환경부는 2070명에서 2024명으로 17.1%가 늘어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93명에서 327명으로 11.6%가 늘어났고, 고용부 6,365명에서 7,055명으로 10.8%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 관세청은 4,926명에서 5,346명, 8.5% 증가, 대검찰청 1,300명에서 1,926명으로 6.0% 증가, 국세청 21,149명에서 22,490명으로 4.3%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규제, 기업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부처의 공무원 수 증가율이 10%가 웃도는 곳이 많으니까 굉장히 증가폭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국가 공무원 증가율은 어떻게 되냐면 2.9%입니다. 2016년에 65만 149명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66만 9,077명이니까 사실은 전체 공무원 증가율에 비교했을 때 이렇게 기업 규제와 감독을 담당하는 부처의 증가율이 훨씬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네, 원래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같은 이런 현장 공무원 위주로 17만 명 넘게 이렇게 증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증가율로만 보면은 이런 경찰청, 법무부는 증가율이 3% 정도인데 그에 비해서 규제 부처는 10%가 넘는 곳이 많다 보니까 훨씬 이들 부처의 증가율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들 부처의 인원 증가폭이 최대 5배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간 106명이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22명이 늘어났으니까 사실 지난 4년 동안 늘어난 인원보다 5배가 넘는 인원이 지금 2년 사이에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 같은 경우에도 증원 인원이 354명으로 전 정부 인원 128명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또 고용부 같은 경우에는 192명에서 690명으로 늘어났고, 대검 360명에서 626명,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788명에서 941명 등으로 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인원수를 늘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모든 분야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원 증가폭이 굉장히 컸는데 아무래도 지금 정권 실세가 되다시피 한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김상조, 현재는 정책실장이죠. 이 전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대기업 전담 규제 조직인 기업 집당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부당 내부 거래를 조사하도록 굉장히 속도를 높여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이 기업 집당국에서는 삼성, LG, 현대자동차 할 것 없이 계열사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를 아주 그냥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관들이 훑지 않은 대기업들이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모든 대기업들을 상대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벌여왔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유통 정책관실을 신설을 했는데 유통 대기업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감시할 업무가 이 유통 정책관에 이렇게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실 시장 경제 원칙에 반한다라는 이런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업계의 원가를 공개하라라는 이러한 압력을 넣어서 원가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밀어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른 부처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로제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 감독할 근로감독관 그리고 산업안전감독관을 대거 늘리고 있습니다. 자, 이 고용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예를 들어 보면은 2017년 9월에 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지침인 작업중지 명령 해제 기준을 전국 47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내려보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현장에서 단 한 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장 전체의 이 작업을 전면 중지시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네, 이 지침은 같은 해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하라 라고 이렇게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경영계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용부의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장이 전체 전국적으로 10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1000곳의 사업장당 평균 작업 중지 기간은 34일이 이르니까 약 한 달 이상 작업을 못하는 이러한 사업장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업안전에 대한 어떤 고용부의 관리, 글쎄요, 감독이 강화될수록 뭔가 생산 차질을 빚는 이러한 업계의 피해도 그만큼 커지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을 예로 들면 타워 크레인에서 상승 작업 중에 사망 사고가 이렇게 발생하면 현장 안에 있는 모든 크레인 타워의 설치, 해체, 상승 작업에 대해서 전면 중지를 이렇게 명령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일부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서 전체 어떤 건설 자체가 중단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화관법 등을 현장 단속할 인력을 충원했고, 관세청도 지난해 서울 세관의 불법 외환거래 등을 단속할 조사 2국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금융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당국도 자신들의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데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은 2015년에 폐지했던 종합검사를 올해 부활시켰습니다. 종합검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한 목적 없이 특정 금융회사를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보복성 검사가 될 수도 있고, 저인망식 검사다, 그래서 굉장한 영업의 차질을 빚는다, 너무 부담을 주는 행위이다 라는 이러한 비판 속에 2015년에 폐지한 것인데, 이것을 다시 되살린 것이죠. 또 올해 7월 18일에는 주가 조작 등을 감시할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일명 특사경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 그리고 금융감독원 직원 1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네, 이 특사경에는 과거에는 없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에 이 권한을 부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권을 가진 이러한 기관들이 검찰, 경찰을 넘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이 기업들에 얼마나 부담으로 작용할지는 안 봐도 너무나 뻔한 일이죠. 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 조직이 너무나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조직들이 대부분 기업들을 규제하고 감독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이런 곳이다 보니까 참 걱정이 많죠. 왜냐하면 공무원 조직은 일단 만들어지면 그 조직 논리상, 그 조직 생리상 갈수록 어떤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든가 업무 범위라든가 조직 규모를 계속 늘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조직의 하나의 조직 생리죠. 살아남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죠. 더 많은 권한을 하나라도 더 늘리려고 합니다. 또 밥값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 일거리라는 게 대체 뭔가요? 대체로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조직과 관련이 있는 이러한 기업들과 단체들을 뭔가 규제하고 감독하고 조사하는 이러한 일거리를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기관들이
기관도 늘어나고 그 기관 안에 속해 있는 조직원 수도 늘어난다. 이것은 정말 기업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아까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관들은 법적으로 어떤 기업에 대한 자료 요구권이라든지 어떤 현장 조사 권한이라든지 어떤 위원회의 참석 요구 권한을 부여받은 이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이 법적으로 주어진 이런 권한을 너무 적극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감독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 입장에서는 요청받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내고 또 회의에 불려가야 되고 또 현장에 들이닥친 감사라든가 조사라든가 이것을 감당하느라 우리 기업들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지금 쏟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계속 규제 타파를 외치고 규제 타파를 통해서 혁신을 하겠다라고 외치지만 사실은 말뿐인 것 같습니다. 늘어난 공무원만큼 규제도 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에도 지금 계류 중인 그리고 새로 발의되는 법안들을 보면은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그리고 늘리는 이러한 법안만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 부분이 점점 비대해질수록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민간 분야에서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할 인원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갈수록 비효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활력은 당연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갈수록 참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